예, 그러면 그리스에서 알아야 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리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. 그리스는 우리나라 남과 북을 합친 나라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국토 면적입니다. 그러니까 저희 나라보다는 조금 더 크겠죠. 그리고 그 대신 인구는 1000만입니다. 그래서 저희 나라는 5천만이 좀 넘는데 한 1000만이니까 5분의 1 수준이고요. 그 중에 절반인 500만 정도가 아테네에 살고 있고요. 나머지 500만이 나머지 그리스에 퍼져서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2017년 기준으로 그리스의 국민소득은 한 18,000불 정도 되고요. 그 농업 인구가 5%, 공업 인구가 20%, 그 다음에 전체 75%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관광, 뭐 이런 게 해운 운송 이게 주 업무고요. 그래서 공업이 발달된 나라는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그리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어떤 나라인지는 알고 우리가 이제 여행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럼 그리스에서 주의해야 될 상황 첫 번째, 그리스는 세금이 24%입니다. 그래가지고 저희도 맨 처음에 호텔을 예약하고 가서 호텔을 비자 카드로 결제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제의를 받습니다. 야, 이게 한 350불 나왔는데 니네한테 310불 해줄게. 그 대신 현금으로 내라.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. 그럼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믿을 수 있다면 현금으로 내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. 유로화 기준이겠죠. 그리스 세금은 24%입니다. 24%라서 보통 제의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24%를 갖다가 카드 결제할 땐 다 내야 되고 소득이 드러나니까 24%에서 자기네들이 12% 더 얹어서, 그러면 300달러면 12%면 뭐 한 36달러 정도 더 얹어서 자기네들이 원래는 한 370달러 되는데 336달러 정도를 달라고 하고 나머지 한 36달러 정도는 네가 가져라, 이런 제의를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그런 제의를 받으셨을 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. 세금을 절세하는 거고, 또 호텔을 예약하다 보면 지방 호텔 같은 경우는 only cash라고 적혀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. 저도 그거를 관가하고 결제하러 갔다가 거기서 현금으로만 받기로 했다 그래서 현금으로 준 경우가 있는데, 이랬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, 제가 맨 처음에 배낭여행할 때 예산을 잡고 갈 때 현금만 준비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좀 더 다른 나라보다 그리스는 현금을 좀 여유 있게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. 카드로 하는 것보다 현금을 제의받을 때가 많고, 지방 소도시나 아니면 피레루스도 작은 호텔 같은 경우는 현금을 요구할 때가 많다라는 걸 갖다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. 거기에 또 하나, 그리스는 호텔에서 팁을 안 놔도 됩니다. 저희가 아테네에서도 팁을 놓긴 놓았죠. 놨었는데 맨 마지막에 나서 그랬고요. 산토리니에서 4일을 있는데 좀 저희는 가족이 같이 갔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게 써서 좀 팁을 뭐 2달러 이렇게 놨습니다. 근데 청소를 해도 2달러가 있고, 그 다음 날에 그럼 4달러, 그러면 4달러가 그대로 있고, 그 다음에 6달러가 그대로 있고, 그 다음 8달러, 그럼 8달러가 그대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때는 알지 못하고 나오면서 그 달러를 그대로 놔두고 나왔죠. 그러니까 청소를 매일 하고 있는데 달러를 갖다가 갖고 가지 않아요. 그래서 팁을 받질 않습니다. 근데 그걸 언제 알았냐면, 다른 저희가 작은 루카스 수도원 근처 가서 이제 그 조그만 빌라 같은 데 묵는데, 거기에서 묵으면서 저희가 달러를 5달러를 알았습니다. 왜? 새벽 1시에 도착했거든요. 밤에 공항에 저녁에 내려서 10시 반경에 출발해가지고 거기까지 산길을 가면서 한 3시간 정도 가서 새벽 1시 넘어서 도착해서 미안하기도 했고, 그게 뭐 전문 호텔도 아닌 빌리지 뭐 연립 같은 건데, 그래서 미안도 했고 그래가지고 그 5달러 났는데 그 사람이 부르는 겁니다.
미스터 킴, 너 실수한 것 같은데 여기 네 돈이 있다. 이거 가져가라. 그래서 이건 팁이다. 그러니까 자기네는 팁 안 받는다. 근데 그 작은 빌리지도 팁은 안 받았지만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.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현금 결제를 받되 서비스 팁 같은 건 없습니다. 단 팁이 있는 곳은 레스토랑에는 있습니다.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했을 땐 걔네들도 서구화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레스토랑에 서비스 팁을 받습니다.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왜 해피가족여행에서는 팁을 안 받는다 그랬지 받았지? 그러면 레스토랑에서 받는 거고요. 좀 비싼 레스토랑 같은 데는 좀 많이 받겠죠. 그러면 조금 아깝기도 합니다. 걔네들이 너무 서비스에 대한 질이 떨어져서. 그래서 팁 문화는 보통 숙소에서는 안 받는데 레스토랑은 2군데 3군데 갔었는데 레스토랑은 다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거 항상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운전입니다. 일단은 그리스는 길이 좋지가 않아요. 특히 산토리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이 좁습니다. 그래가지고 큰 차보단 적은 차가 선호하는데 단지 아테네에서 메테오라를 갈 때는 좀 큰 차가 필요합니다.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 메테오라가 북쪽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테네가 남쪽이라고 보면 서쪽 우리가 볼 때는 서해안 쪽으로 올라갈 때는 그쪽에 관광지들이 좀 볼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갈 땐 계속 언덕을 갑니다. 2000m에서 30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걸 계속 몇 시간 동안 올라가거든요. 그러니까 차가 좀 큰 게 좋고요. 반대로 올 땐 고속도로니까 상관이 없고요. 그래서 일단은 길이 좋지 않은 편이니까 일반 도시를 여행할 때는 작은 차가 좋다. 두 번째, 차가 달릴 때 고속도로에서 팁입니다. 고속도로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우리나라는 차가 달리고 있으면 정면에서 찍죠. 카메라를. 근데 그 나라는 그렇게 찍지 않습니다. 지나간 다음에 후면에서 찍어요. 그러니까 카메라 사인판이 보이면 정면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막 달리시면 안 돼요. 지나가다가 하얀 통이 보이면 그 뒤에서 찍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게 다 가동되지는 않을 텐데 어떤 게 찍는지 안 찍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기 현지인이 모는 듯한 차를 뒤에 쫓아가거나 아니면 가끔 고속도로 달리면 거기 고속버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그 뒤에 철저하게 쫓아가면 거의 속도를 정확하게도 맞춰서 오니까 별일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생각하고 카메라 없다고 막 밟으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교통편을 말씀드렸으니까 좀 계속 교통편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피레루스에서 그러니까 산토리니로 갈 때 아테네에서 산토리니로 갈 때는 블루페리를 타고 갔고요. 올 때는 저가항공을 타고 왔습니다. 근데 걔네들의 사이트를 미리미리 제가 예매를 해서 갔었을 텐데 재밌는 게 있어요. 홈페이지에는 배편이 있는데 배가 예약이 안 됩니다. 그게 저희는 화요일날 밤 11시 50분 배에 침대 칸을 타고 가려고 했거든요. 자면서 가려고. 피레루스가 이제 그리스 최대 항구인데요. 피레루스에서 산토리니까지 갈 때 7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. 물론 쾌속정은 그거보다 빨라요. 한 4시간 반 5시간 걸릴 텐데 7시간 20분 정도를 가는데요. 침대 칸을 타고 가다가 그거에서 타고 해뜰역에 보면서 아침에 새벽에 내려서 이제 산토리니 관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일 동안 예약이 안 되는 겁니다. 인터넷에서. 옆에 화면이 보이실 텐데 인터넷에서 저렇게 예약을 했습니다. 직접 들어가서 예약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뭐가 있지 그랬더니 배편이 없는 거예요. 근데 홈페이지에 반영이 안 된 거죠.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고 뭐 팩스도 보내보고 막 연락도 안 되고요. 그래서 나중에 그걸 보고 제가 아침 7시 첫 배가 7시 20분이었나 7시였나 그 배를 타고 와서 점심쯤 도착했습니다. 점심쯤 14시 20분인가 도착을 해서 렌터를 받고 가는데요. 그러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떠 있다고 그걸 100% 신뢰하실 필요도 없고 미리 불안해서 예매하실 분은
홈페이지 있더라도 다른 거를 찾아봐서 반영 안 되고 다른 게 결제가 된다면 그게 없을 수도 있는 배편이라는 거.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. 배편을 말씀드렸으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전날 피레루스에서 자고 예약증이 있는데 예약증을 그냥 갖고 간다고 배를 태워주는 게 아닙니다. 그러면 그 블루페리 타는 탑승장 앞에 블루페리 사무실이 있습니다. 오피스가 있는데 거기 가서 예약증을 보여드리면, 줄 서서 보여드리면 그 예약증을 실물 티켓으로 교환을 시켜줍니다. 그래서 그 실물 티켓 4장을 가지고 가족이 가야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탑승을 시켜주고요. 그 블루페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 가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싼 건 1인당 40유로짜리고요. 그건 좌석이 없습니다. 좌석이 없이 그냥 그 빈 테이블 같은 데 앉고 가는 거고요. 저는 45유로짜리 끊었습니다. 그거는 좌석이 있는데 바다가 보이는 데가 아니라 좀 안쪽에 있는 좌석이 45유로가 하고요. 바다 옆으로 바로 앉아서 가는 좌석이 있습니다. 그거는 한 50유로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침대 제가 잡았을 때는 침대도 8인실이냐 10인실이냐 뭐 8인실이 있었던 것 같고요. 6인실이냐 이런 게 있는데 4인 기준으로 62불 했던 것 같습니다. 바다가 안 보이는 쪽으로요. 바다가 보이는 건 물론 그거보다 더 비쌉니다. 그래서 자기가 일정에 맞게 그 배편이나 이런 거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. 예.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한 번에 못 끝내겠네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오늘에 이어서 그리스에서 알아야 될 상식 2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